안녕하세요. 스틱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모으고 자산을 축적하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는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생활에 큰 걱정 없이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연히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결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산술적으로 모으는 경우 쌓이는 자산의 속도보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최대한 그 흐름을 잡아야 할 겁니다. 그 암담한 상황에서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부모님 도움 하나도 없이 서울살이를 시작했던 한 지방 청년의 내 집 마련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남동생이랑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등포에 있는 빌라에서 전세 계약을 했어요.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영등포역 그 뒤편으로 나오면 있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빌라들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은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당시 어머니와 같이 집에 도배를 직접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배하는 날에 제가 좀 짜증을 냈던 기억이 있어요. 왜 이 고생을 직접 하느냐고. 하지만 그건 내 인생 첫 투자 공부였다는 것을 아주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생과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 때문이었는데요. 옆집에는 당시 좀 젊은 연령대의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정말 매일매일 전쟁같이 싸우시는 거예요. 새벽 1시에 한번 싸우시고 새벽 3시에는 뭔가를 집어 던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싸우셨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저희 두 형제한테는 삶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던 셈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의 매일 6시 정도에 출근 준비를 했어야만 했는데 그래서 이동 시간을 생각하면 일찍 일어나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깨는 것이 너무나 다음날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견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어려웠던 점이 뭐였냐면 당시 길게 살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를 안 했어요. 여름에 너무 더우면 잠이 안 와서 자기 전에 찬물로 샤워를 한 번 더 하고 잠을 청했고 그래도 너무 더워서 잠이 안 오면 새벽 1시에도 2시에도 찬물 샤워를 한 번 더 하고 겨우 잠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당시 그분이랑 만남이 좀 지속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혼담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그분은 강남에 아주 비싼 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동네 주변으로 전세를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제가 가격을 듣고 어머니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동네의 전세는 이 정도 한다는데 내가 이걸 마련할 수 있을까? 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딨어?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때 제가 굳게 마음먹은 것이 있었어요. 나는 의지할 곳이 없구나. 내 인생은 내가 바닥부터 헤쳐나가야 하겠구나. 내 힘으로, 내 손으로 0에서부터 내가 직접 해나가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당시 만나시던 그분은 다른 분하고 관계가 더 좋아져서 저를 떠났기도 했고 저는 그렇게 세상천지 비빌 언덕 하나 없고 가진 돈도 하나 없는 그야말로 내 힘으로만 살아내야만 하는 사회초년생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불공평한 세상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이루지도 못한 세상인데 뭐하러 열심히 사느냐며 내팽겨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모한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일구어 보겠노라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학부 시절에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그 중에 재무와 마케팅을 너무 재밌게 공부했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경영학과 학생들이 그랬을 텐데 대개는 은행에 취업을 하고 싶어
싶어 했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당시 은행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준비하던 몇 가지 자격증들이 있었습니다. 자산관리사, AFPK, 투자상담사 등 이렇게 은행 입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격증이 몇 개 있었는데요. 저도 한 개씩 자격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던 것이 자산관리사였는데, 이걸 공부하면서 은행에서 판매하는 그런 다양한 상품들, 절세 상품, 비과세 상품, 세액공제 등 다양한 용어와 상품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이거 꼭 내가 가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은행에 취직하는 거는 실패를 했지만, 저는 제조업 회사에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급여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장기주택 마련저축을 가입해서 불입하기 시작했어요. 이 상품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좀 까다로웠는데, 의무 가입 기간이 한 7년 정도 있었고, 연말정산에서 혜택 받는 금액도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만기까지 다 채우고 나서 혜택을 받은 금액들을 전부 다 합해 놓고 나면 수익률이 꽤 괜찮았던 상품이었습니다. 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전부 불입하기 시작을 했고요. 당시 저는 월급이 200만 원이 조금 넘었는데, 그 중에 거의 80에서 90% 정도는 구경도 못 해보는 돈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장기주택 마련저축으로 돈이 나가고, 공과금 내고, 교통비, 식비, 적금 등 나가야 할 돈이 산더미였어요. 당시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과금 안 내면서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부모님 집에서 회사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해외여행 다니고 동기들끼리 같이 이런 레저 활동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부러웠거든요. 근데 또 딱 한 가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그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그렇게 아깝고 그걸 안 내는 동기들이 너무나 부러웠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와중에 나 혼자 힘으로 내 집 한번 마련해 보겠다며 고르고 골라서 경기도에 재건축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아까 제 월급이 2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월급의 거의 90% 가까이가 고정비로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저는 주말에 살짝 알바를 하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입사할 당시 토익 성적이 945점인가 그랬었는데, 입사한 이후에도 토익을 꾸준히 시험을 봤었거든요. 성적을 유지하니까 아주 조금이지만, 그리고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과외 같은 것들을 하면서 식비 정도는 벌어서 충당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시는 못할 것 같긴 한데, 당시에는 돈이 너무 없어서 그랬던 거고요. 제가 이 당시를 지내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은 나중에 모아서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짠돌이 생활을 오랜 기간 했었습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한번 올릴게요. 아파트를 매수하고 난 후 바로 그 다음 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008년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닥칩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영향을 매우 심하게 받았고, 이 당시 주택 가격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기사에서는 하우스푸어에 대해 조롱하는 듯한 기사도 매우 자주 보였고요. 저는 당시 그런 욕먹는 부류의 사람이었죠. 하우스푸어였으니까요. 그 와중에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이 2번이나 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갈 길 바빠 죽겠는데 사업 시행이 지지부진해지게 된 거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견뎠고, 그 뒤로 몇 년 동안 그 지난한 세월을 주담대 갚아가며 장기주택 마련저축 불입해 가면서 적금 들어가며 알바해가며 정말 근근히 버텨냈습니다. 그 사이에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다른 것들도 몇 가지 더 했었는데 그리 돈이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 얘기는 또 다른 에피소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2편 내지 3편 정도로 찍어서 정리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얘기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지루하고
지난한 세월 7년을 버텼더니 장기주택 마련 저축 만기가 되었고 어느덧 만기가 된 거죠. 저는 그 이후로도 한 2년 정도를 더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 사이 주택담보대출 원금은 많이 줄어들어 있었고 저는 만기가 된 장기주택 마련 저축을 가지고 전액 상환하게 됩니다. 이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급여 계좌에 돈이 찍혀도 바로 안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도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급여가 찍히면 거의 동시에 출금이 되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 가족사적으로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아주 큰 일이 있었고 이후에 2년 뒤에는 동생과 함께 서울살이를 시작했던 빌라 전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에어컨이 없이 햇빛도 안 들어오는 빌라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요. 저희 두 형제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밤에는 자다가 깨어나기 일쑤였고 한겨울에는 공과금 아낀다고 보일러도 아주 약하게 틀었었고요. 어느 늦가을에 한 번은 공기가 너무 건조하고 오염되고 차가웠었는지 자다가 피를 토한 적도 있거든요. 목소리가 안 나올 만큼 아팠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10년간의 그 모든 몸테크를 다 하고 나서 동생과의 동거를 마치고 이제 따로 살게 된 겁니다. 이후에 재건축 예정이던 아파트는 이주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3년 뒤 재건축 아파트는 완공이 되고 저는 입주하게 됩니다. 지금 시세가 제가 샀던 금액에 비해서 4-5배 이상 정도 올랐어요. 운이 좋게도 잘 자라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샀던 금액에서 한 4-5배 정도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저는 재건축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켰었거든요. 1억 원 정도를 일으켰었는데 제가 진짜 제 돈을 투자했던 금액을 생각을 하면 거의 10배 정도 이상 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현란한 투자 기법이나 절묘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될 것 같은 상황과 물건을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라는 말도 사실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많은 공부가 필요할 테니까요. 제가 감히 재테크랍시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신중히 결정하고 진득하게 그 진한함을 견뎌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담대는 사실상 강제 저축이 되는 셈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저축과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스스로를 빚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물론 악성 채무가 아니라 주담대 같은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채무여야 될 겁니다. 당연히. 요약하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원금을 갚는 식으로 자산을 증식했고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이나 가격 상승이 있었던 거는 이제 덤이었었어요. 요즘 집값이 상승한다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궁금해서 십수년 전 어머니께 말씀드렸던 그 전셋집의 시세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리고 마음이 참 뿌듯해졌습니다. 당시 돈이 없어서 전세로도 못 들어갔던 그 집은 지금 제가 자력으로 그냥 매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어머니께 이 모습을 꼭 보여드렸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아쉽네요. 지나보니 그래요.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주 조금씩 오랜 기간 나아지는 것을 문득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매일매일 느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재테크요? 글쎄, 재테크를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빠른 타이밍과 신속한 정보가 생명이라는 말들을 하곤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오랜 기간 은근한 끈기와 지루한 하루하루를 견뎌 나아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려한 투자 비법이 아닙니다. 절묘한 타이밍도 아니고 운도 아니에요. 그저 신중하게 고르고 한번 골랐으면 묻어두고 끝까지 버텼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빚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축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시간, 그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경제적 자유의 비결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하는 힘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전해드렸는데 재미있으셨나요? 사실 그 꾸준함이 우리들을
우리가 원하는 미래로 아주 조금씩 데려다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사실 그것이 제가 이 채널을 만들면서 전달 드리려고 했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 꾸준함이 만드는 자유, 우리 같이 stick to doing 합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